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원, 에너지띠와 반도체 수업 좀 같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일단 먼저 알아야 할 내용부터 좀 봅시다. 원자과, 전자, 이 화학 배우신 분들은 익숙한 용어죠, 그렇죠? 원자 바깥쪽에 가장 바깥쪽에 돌고 있는 전자고 화학 전자의 화학 결합에 관여한다. 이것이 원자과 전자입니다. 그리고 공유 결합은 이 물리만 하시는 분은 자세히 알 필요는 없어요. 자, 주로 비금속 원자들이 원자과 전자 서로 공유해서 생기는 결합을 공유 결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오음의 법칙은 V는 IR 기억나세요? V는 IR. 여기서 R만 넘기면 I는 R분의 V. I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자, 이제 본 수업 들어갑시다. 앞 단원에서 배웠던 건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를 배웠는데, 전자가 특정 궤도에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수소 원자 하나가. 수소 원자 두 개가 뭉치면 봐봐. 하나일 때는 이런 식으로 선으로 에너지 준위가 선으로 표현이 돼. 근데 똑같은 수소 원자 두 개가 뭉치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준위가 두 개가 동시에 만날 거 아니야. 그러면 같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동시에 존재해야 하는데 요 파울리 베타 원리라고 화학에서 배우는데 그거랑은 좀 다른 그거랑 같은 개념이지만 여기서는 좀 다르게 표현이 되는데 이 두 전자가 동시에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가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의자가 5개야. 근데 학생이 10명이야. 그러면 5명이 먼저 앉고 그 무릎 위에 또 5명이 앉고 이러지 않잖아. 새로 책상 가져와서 앉잖아요. 그런 것처럼 같은 에너지 준위의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미세하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두 개가 뭉치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갈라져요. 동일한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이렇게 두 개 동시에 존재하는 게 아니고 갈라져서 각각 존재하게 된다. 근데 이게 고체라는 건 수없이 많은 원자들이 뭉친 거거든요. 그래서 뭉치면 얘네들이 막 이렇게 갈라지는 게 합쳐지다가 결국에 연속적인 띠를 이루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에너지 준위라고 안 하고 에너지 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준위는 기체에서 해당하는 용어고 에너지 띠는 고체에서 표현하는 용어다. 요게 왜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냐고 에너지 준위들이 여러 개가 뭉쳐가지고 한 다발처럼 보인다 해서 에너지 띠입니다. 그리고 유의해야 할 게 에너지 띠 안에서는 에너지가 연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고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갈 때 연속적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반면에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 흰색 공간이 존재하죠. 여기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어. 이거는 앞에 배운 내용과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 에너지 준위들이 합쳐져서 띠 다발을 이루고 그 띠 안에선 연속이고 띠 바깥에 띠와 띠 사이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다. 이거는 앞단원과 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연속적인 에너지 띠를 이룬다고 표현돼 있지만 사실은 에너지 띠 안에선 연속이고 에너지 띠와 에너지 띠 사이에선 불연속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제 에너지 띠를 얘기를 했으니까 에너지 띠를 좀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에너지 띠는 결국에 전자들이 존재하는 곳이야. 그러니까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을 허용된 띠라고 표현합니다. 허용된 띠. 근데 이 허용된 띠가 원자핵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밑에서부터 채우잖아. 에너지 띠도 마찬가지야. 밑에서부터 채우고 밑에서부터 채우고. 근데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것이 있고 전자들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 있고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아직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어. 다시 밑에서부터 이 에너지 띠를 채우면 밑에서부터 꾹꾹 눌러 담아요. 그래서 제일 위에까지, 그러니까 전자들이 존재하는 제일 위의 에너지 띠를 원자과 띠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으면 그 위로 또 올라갈 수가 있어. 근데 바닥 상태에서 전자들이 가득
가득 채워져서 제일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그래서 0켈빈, 이거 5K가 아니고 0켈빈이에요. 0도, 절대온도 0도에서 전자가 채워진 가장 바깥쪽 에너지띠. 꾹꾹 눌러 담아서 제일 마지막에 채워진 그 에너지띠를 원자가띠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원자가띠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어서 전자들이 너무 따닥따닥 붙어 있어서 이동할 수가 없어. 붐비는 지하철에서 한 발짝도 못 움직이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가득 차 있으면 움직일 수가 없어요. 반면에 그 원자가띠 위에 또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은 있거든. 거기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봐봐, 원자가띠는 가득 채워서 제일 마지막 껍질을 원자가띠라고 하고, 그 위에 그 원자가띠 위에 띠를 전도띠라고 합니다. 전도띠는 아직 전자가 채워지지 않았죠. 자, 그리고 이 원자가띠와 전도띠 사이, 그리고 허용된 띠들 사이에 그 전자들이 존재할 수 없는 공간을 띠간격이라고 합니다. 띠간격. 그래서 에너지띠 사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없는 걸 띠간격이라고 한다. 자, 앞단원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에너지를 받잖아요. 띠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올라갑니다. 띠간격보다 살짝 큰 거를 받으면 이 바로 위로 올라가겠죠. 근데 띠간격보다 좀 더 큰 에너지를 받으면 여기 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그래서 여기 안은 연속적이야. 자, 그리고 이 지하철 또 얘기를 좀 해보면, 지하철이 너무 붐벼 꽉 차 있어서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근데 갑자기 시청역에서 도착하면서 사람들이 내려요. 몇 명만 내려도 빈자리가 생기거든.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게 돼. 그 빈 공간을 양공이라고 합니다. 양공. 자, 여기 표현이 있는데, 양공은 실제로 빈자리예요. 근데 빈자리를 전자들이 움직이면서 채우지. 채우면서 전자들은 실제로 왼쪽으로 이동하잖아요. 근데 멀리서 흰 눈으로 보면 이 빈 공간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지. 다시, 양공은 실제 물질이 아니고 전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일 뿐이야. 근데 멀리서 보면 플러스 전하가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없는 상태니까 플러스지, 그치? 그래서 이 기포로 표현을 하는데, 스킨스쿠버가 물 밑에서 공기방울을 올려요. 그럼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커지지. 그럼 봐봐, 뭐가 움직이는 거야? 공기방울이 움직이는 거야? 아니에요. 실제로 공기방울은 그 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물이 이 자리를 채우면서 공기방울이 위로 올라가는 것 뿐이잖아. 양공이 이거랑 비슷해. 빈 공간인데 거기를 주변의 전자들이 채우면서 빈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걔를 플러스 전하를 띤 입자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자가띠의 전자가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를 받아요. 그럼 여기 빈자리가 생기지. 그 빈자리가 플러스 전하처럼 성질을 가지고 행동을 한다. 그것이 양공입니다. 자, 하나만 적읍시다. 뭘 적냐면, 여기에 전자,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를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속박되어 있는 전자야. 근데 걔가 에너지를 받으면 위로 점프한다고 했죠. 전위에서. 그러면 자유전자가 돼. 그리고 여기는 양공이 남겠죠. 자, 속박전자가 에너지 받아서 위로 올라가는데 빈자리까지 생기니까 밑에는 양공이 있고 위엔 자유전자가 있어요. 이 자유전자는 전도띠에 보면 전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자유롭게 움직여. 그래서 전도띠에선 자유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원자가띠에선 양공이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옆에다 한번 써보세요. 자, 속박전자가 에너지를 받으면 자유전자랑 양공이 된다고 했죠. 이거의 역과정도 일어납니다. 자유전자와 양공이 서로 만나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속박전자가 돼요. 그건 이 얘기지. 여기 자유전자가 일로 오면서 양공과 만나.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것이 좀 이따 배울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입니다. 물리는 항상
한쪽으로 일어나잖아. 그럼 반대쪽으로도 일어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속박전자와 자유전자 용어 설명을 좀 했고, 그 다음 에너지띠와 전기전도성. 이 전기전도성은 물질마다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하는 정도가 달라요. 고무라던가 철 다르잖아, 그치? 근데 그 물질마다 그럼 전기가 얼마나 잘 흐르냐를 표현하고 싶어서 만든 용어가 전기전도성입니다. 그래서 전기전도성이 크면 저항이 작다. 이해되시죠? 다시 전기전도성이 크다. 그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얘는 뭔 말이야? 저항이 작다. 그래서 전기전도성과 저항은 반비례 성향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이 그림을 제가 아까 설명을 했었고, 자, 이제 물체마다 전기 전도성이 다르다 했잖아. 왜 그러냐면 띠 간격이 달라서 그래. 도체를 봅시다. 도체는 띠 간격이 거의 좁거나 겹쳐 있어. 그냥 전도띠랑 원자까띠. 그래서 원자까띠의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전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전이를 한다는 거는 전기 전도성이 좋다는 얘기죠. 왜? 올라간 순간에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니까. 그치? 반면에 절연체는 띠 간격이 너무 사이가 커서 웬만한 에너지를 줘도 올라가지 않아요. 올라가기 어려워. 그래서 절연체는 이 띠 간격이 넓다.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지 않다. 반면에 반도체는 이 중간이에요. 중간이라는 얘기는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얘기야.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고 안 흐르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띠 간격이 적당하다. 반도체의 종류로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인 규소, 그리고 배우진 않았지만 이제 물리에서 기억해야 할 저마뇽, 이렇게가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도체는 구리, 은, 절연체는 다이아몬드, 석유. 괜찮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할 게, 0켈빈에서의 모양이 요거예요. 그러니까 열 에너지가 하나도 없는 상태, 밖에 매우 추운 상태. 그런데 우리 상온이라는 건 절대 온도 273도거든. 그러니까 상온 예를 들어서 30도잖아. 얘는 절대 온도로는 300켈빈 정도가 돼요. 어마어마하게 뜨거운 상태야. 그러면 상온에서는 이 원자까띠의 전자들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겠죠. 그래서 상온에서 전도띠는 전자가 존재합니다. 0켈빈에서는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자, 근데 상온일 때 왜 존재하냐? 이 뜨겁다는 것 자체가 열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 원자까띠에 에너지를 투입하는 상태가 되는 거야. 주변이 뜨거우니까. 이해되셨죠? 자, 그럼 문제 좀 풀어봅시다. 왼쪽 1번. 고체는 에너지 준위가 미세하게 나뉘어져 연속적인 뭐를 이루어요? 에너지띠를. 두 번째. 고체에서 원자까띠 위에 있는 에너지띠를 뭐라고 해? 전도띠. 자, 다음은 고체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설명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 기체 원자들은 서로 떨어져 있어서 불연속적인 에너지 준위를 갖는다. 자, 기체는 에너지 준위예요. 그러나 고체 원자는 연속적인 에너지띠. 고체는 에너지띠, 기체는 에너지 준위, 고체는 에너지띠. 맞죠? 두 번째, 다음은 도체, 절연체, 반도체 중 어느 하나의 에너지띠 구조이다. 자, 띠 간격이 작으니까 이건 도체예요. 도체. 도체 미안해. 도체는 띠 간격이 없습니다. 겹쳐져 있어. 그래서 띠 간격이 작고 적당한 에너지 흡수하면 원자까띠의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0켈빈에서는 절연체인데 온도가 올라가면 상온에서는 전자가 존재하니까 전류가 조금 흐를 수 있게 돼. 이걸 반도체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다시 띠 간격이 작아. 반도체. 근데 이 작고 크고가 수학적인 용어는 아니잖아.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반도체를 우리가 이해를 해줍시다. 0켈빈에서는 절연체인데 상온에서는 전류가 좀 흐를 수 있게 된다. 그럼 반도체 느낌이. 도체는 띠 간격이 없다.
대응력이 없다. 자, 그 다음 반도체 설명은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찍겠습니다.